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사장님도 이쪽 일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집을 이제 알아보시고, 막, 여기저기 막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제, 저희 쪽에서 일하신 지는 한 2년 되셨잖아요. 벌써 2년. 예, 벌써 2년이나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참 어찌 못했는가 싶다. 사장님이 한 2년 전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이제, 집을 이제 새로 이제 알아보고 이제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떻게 좀 선별을 하면 좋은지 뭐 그런 거 대충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집차를 이제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좀 궁금해하고 어떤 거를 좀 알아봐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엄청 막막하거든요. 이제 뭘 알아봐야 될지 뭘 봐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내가 경험해봤을 때는 솔직히 일단 회사에 고정짐이 있냐 없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이 배차라는 게 고정짐이 있으면 어쨌든 조금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 우리가. 근데 실질적으로 고정짐이 없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지. 네. 이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어볼 수밖에 네. 없지. 근데 당연히 회사에. 뭐짐 있다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일단은 그 고정짐을 우선으로 먼저 알아봐야 돼. 알아볼 때는 뭐 나중에 말 맞다나 그 사람들이 고정짐을 준대놓고 안 주면은 그거는 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고정짐이 있어야 그나마 하다못해 반고정이라도 하나만 해도 매일같이 고정을 가고 다른 하나는 좀 여기저기 나눠서 가더라도 그게 있어야지 자기가 일하기가 편해. 이거를 장기적으로 하려면 그거 아니면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 일단은 나는 우선은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짐 물량. 일단은 물량이 우선이고, 그리고 참 이게 어려운 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돈. 그러죠. 이게 아무리 집 회사가 크고 뭐고 떠나서 이게 내가 새거 빠지기 이래도 운임이 안 나오는 회사가 많아, 생각보다. 그런 집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1차 밴더, 2차 밴더, 3차 밴더에서 어디 운수회사에서 일하냐 차이겠죠? 그것도 엄청 크지. 네. 왜냐면 이 결제 부분이란 게 우리는 그달 기름을 넣고 우리가 도로비를 쓰든지 차 수리비에 들어가는데, 이 결제 부분이 안 되는 회사는 그게 최악이라. 아무리 일 좋고 뭐해도 돈이 안 나오면 끝이잖아. 그렇죠. 그래 비하면은 우리 회사는 일단은 나는 딴 것 떠나서 우리 회사는 이 결제 부분 하나는 바로바로 그냥 그거는 이제 결제 잘 된다. 첫 번째는 이제 물량을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두 번째는 결제 부분. 그렇지.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사장님 기억에 생각해보세요. 막 사장님이 막 초반에 막 하기 전에 막 어떻게 막 알아보고 확인을 하고 막 했는지. 처음에 나도 이제 친구가 먼저 하는 친구도 있었고, 주위에 이제 고정 노선을, 그런 고정 노선 타는 분들은 그 피 자체가 거의 그 형이 1억 가까이 주고 들어갔어. 상호는 말하지 말고. 상호는 좋다 그래도 그 회사는 매일같이 고정으로 딱 움직이는 코스만 움직여. 그냥 피를 1억 주고 들어가요. 1억을 주고 들어갔어, 윗돈을.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데 또 일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친구한테 조금 많이 소스를 얻고 시작을 했지, 하기는. 네. 근데 뭐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솔직히 집 회사가 사기 치려고 하면은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죠. 어떻게든 뭐. 아니 뭐 솔직히 종이 쪼가리 좀 보여주고 이래 보여줘봐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처음에 분양 받을 때 회사에 한 2, 3일은 앉아서 버텨야 돼. 2, 3일 꺼내기. 계속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회사가 돌아가는 걸. 이제 그러죠. 아무리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모르고 뭐 해도 그게 눈에 띌 거거든. 그러죠. 분명. 그래야지 뭐 배차는 것도 보고 사람들 통하는 것도 보면은 눈에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눈으로 안 보면은 믿을 수가 없어, 서류 같은 거는. 뭐 말 맞다나 구두상으로 매출 맞춰주겠습니다, 고정짐 주겠습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
막상 일 시작하고 나서 우리한테 된다 안 된다 보장이 없거든. 그리고 그리고 일단 그거는 내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그리고 운행하면서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2년 정도 이제 시작 한 2년이 지나셨는데 지입차 이거 화물차 운행을 하면서 힘든 것들, 고충들 그 현실적으로 네. 솔직히 나는 이 화물차가 이렇게까지 잠을 못 자고 시간이 없는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는 너무 많이 달라서 솔직히 처음에 포기할 것도 많이 생각했는데 일단 장거리는 확실해요. 잠 잘 못 자고 그리고 하실 운전대에 앉아있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그리고 솔직히 너무 피곤해. 피곤하죠. 많이 피곤하고 또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어렵다 해도 불명 화물차를 몰면 돈은 많이 벌긴 해. 이제 우리가 할부도 끼어있고 막 이것저것 나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갖고 안정세가 이루어지면은 분명히 돈은 어느 정도 벌 수는 있어. 뭐 나중에 차가 또 잘못돼 갖고 또 수리 들어가고 이러면 목돈은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 안정세만 찾으면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돈이 모이기도 해. 이제 그런 장점도 있긴 하죠. 근데 일단 화물차 하면서 편하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일은 하면 안 돼. 솔직히. 진짜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것밖에 없다 딱 확신이 섰을 때 시작을 그렇지. 해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시작을 해야 돼. 이게 작은 돈이 드는 게 아니기 그러죠.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이 사고란 게 안 나면 좋은데 또 졸음운전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차가 와서 박을 수도 있고 그냥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사고 한 번 나면 끝이라.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해서 일을 시작해야 돼. 너무 쉽게 그냥 운전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해갖고는 정말 힘든 일이야.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다음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솔직히 밥은 이게 사람마다 성격의 차이기도 한데 자기가 조금 더 그냥 마음을 가지고 여유롭게 움직여갖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기가 여유롭게 챙겨 먹을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멈춰버리면은 우리가 휴게소 같은 데 한번 들어가면 그냥 우리 일반 승용차처럼 들어갔다가 오줌만 넣고 나오고 이게 안 되거든. 들어가서 시동 끄고 다시 시동 켜고 뭐 쓰레기 좀 버리고 화장실 한 갔다 오고 뭐 이러면 못해도 10분 20분이라 그러니까 이 10분 20분 별거 아니니까 그냥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화장실 뭐 들어가고 밥 먹고 뭐 한 1, 20분 밥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음이 잘 그래 안 되더라고. 그죠.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라가서 다음 지점을 싣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점심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아요. 자기가 이런 거 또 먹는 사람들은 먹는데 그래서 보통 저녁에 또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뭐 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다 그렇지 보니까 활동량이 엄청 작거든. 사장님도 이제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화물차 지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이제 뭐 주위에서 들은 것도 있고 솔직히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고 버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뛰어난 뭐 다른 기술이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지 시작은. 근데 이거를 하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돈을 번다고 뭐 주변 친구나 형님들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알아보게 된 거. 그렇죠. 저도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라. 시작은. 네,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뭐 운전도 서툴고 이게 어떻게 길도 잘 모르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도 처음에는 있겠지. 솔직히 안 되는 건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 처음 가지고 너무 조급해하면 그럴 수 있는데 사장님도 이제 어느덧 2년이란 사장님도 막 전화할 때마다 죽겠다 하시는데 어느덧 2년이 그러니까. 지났어요. 그게 신기하다니까. 네, 내가 지나가지고. 진짜 매일같이 전화해갖고 죽겠다 이러다가 정말 이러다 내가 죽어서 돈 벌기 전에 죽겠다 이래 이야기 했는데 모르겠어. 그게 어느 정도 안정기가 지나가니까 이래 2년이 됐네 벌써. 진짜 고생 진짜 화물 운송은 진짜 고생은 진짜 하지만
그래도 고생한 만큼 보상이 따라오니까 사장님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결국은 내가 이게 돈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으면 벌써 그만뒀겠지. 근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어떤 빚을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 빚도 갖고 있고 집에 생활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거지. 그게 안 들어갔으면 벌써 포기를 했죠. 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저희와 인연이 2년 전에 닿아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하셨는데, 저희의 뭐 장점이랑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이랑 단점,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일단 뭐 어차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회사 자랑을 한들 뭐 결국은 이거 뭐 시켜서 한다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본 회사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직트럭은 결제가 어쨌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친구한테도 누누이 듣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큰 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게 그거였어. 결제 부분. 결제를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결제를 받기 위해서 회사도 쳐들어가고 나중에 결국은 차도 팔고 돈이 안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한 달만 묶여도 돈이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제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라 대부분 화물 차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이 결제 부분일 거라. 어쨌든 직트럭은 그 결제 부분은 한 번도 돈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한 적은 없었거든. 항상. 뭐 일단 그게 장점이랑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일단 이 일을 한번 알아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우리 회사 이 배차랑 이런 의사소통하는 거 있지, 솔직히 다른 회사 가면은 어떤 배차를 줬을 때 그 배차에 대한 뭐 거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뭐 지금 차수리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 그걸 갖다 일일이 배차하고 이야기를 해갖고 이걸 조율 보기가 쉽진 않아. 근데 솔직히 우리 회사는 뭐 우리 배차 팀에 있는 그 두 분 다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어느 정도 조율은 가능하거든. 유도리가 있게 좀. 아무래도 좀 그거에 맞춰서 해주려고 하거든. 뭐 항상 그게 되는 건 아니지. 그러죠. 그것도 상황에 맞아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해주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지.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장점을 본다면 일단 뭐 물동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라 말을 못 하겠다. 이게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고 그때그때 틀리니까. 그리고 뭐 이러나 저러나 배차팀에서 꾸역꾸역 맞춰주니까 내가 매출이 나오잖아. 어떻게든 평균 매출은 나오니까. 내가 그 배차를 안 맞춰주면 내가 매출이 이만큼 나올 수가 없지. 그러죠. 어쨌든 매출을 맞춰주거든. 안 그래도 제가 매출표를 뽑아왔어요. 한 3, 4개월치를 뽑아왔는데, 뭐 7월 달에는 뭐 8월로 2월 된 거 뭐 빠져서 그런지 8월로 넘어간 게 있고, 넘어간 게 많아. 7월 달에 총 번 거는 1,392만원. 와, 진짜 많이 벌었네. 22일 일하셨네요. 22일.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18일 일하셨고 1,174만원. 9월 달에는 20일 일하셨고 1,260만원. 10월 달에도 19일 일하셨는데 1,200만원. 이거는 사장님이 그게 고생해서, 뭐 어쨌든 뭐 내가 시기를 했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고생해서 그만큼 번 거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회사에서 배차를 못 주면 그러죠. 그건 있죠. 내가 아무리 고생한들 저런 매출이 나올 수가 없긴 해. 그렇죠. 이제 내가 분명히 사장님도 운행을 하실 수 그렇지. 있고 저희도 맞출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내가 나오니까. 분명히 잠 못 자고 힘들었어도 네. 회사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맞춰주니까 내가 그 매출을 맞춘 거야. 그냥 그거는 일단 뭐 회사한테 고맙긴 하지. 자, 장점은 이만하면 됐고, 네, 저희의 조금 이제 아쉬운 거. 네. 일단 좀 아쉽다면요. 내가 맨날 이제 배차팀에 건의도 하고 대표님하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음료수를 좀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 네. 아무래도 이런 무게짐보다는 우리 뭐 LG나 아니면 뭐 이런 라면 종류나 아니면 가벼운 거, 부피짐. 공산품 종류 이런 거 그런 짐들은 어쨌든 운행 중에도 안전하고 솔직히 짐이 가벼우니까 우리가 좀 더 어쨌든 그만큼 이득을 보잖아. 그건 모든 차주분들이 뭐 그거랑 예. 똑같지. 모든 차주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직트럭이 갖고 있는 이런 물량도 있지만 그거 외에 이렇게 차들을 하나씩 이렇게 좀 고정으로 비슷하게 노선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이거는 저희도 안 그래도 이제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거를 부단히 노력은 하려고는 해요. 그런 거 면에서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그렇게만 좀 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잠 못 자느니 뭐 쉬는 시간이 없느니 밥 먹을 시간이 없느니 이런 이야기도 어쨌든 그 정도만 맞춰줘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죠. 어느 정도 시간이 일정한 시간을 움직일 수만 있으면은 그게 그러면 제일 아무래도 좋은데 그게 이제 패턴이 딱 들어맞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큰 업체에서 물량을 받다 보니까 배차가 미리미리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나온 배차들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좀 애로사항이지. 그리고 또 다른 거는요. 다른 거 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우선이지.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더 가벼운 거에다가 고정 노선 뭐 이런 거. 그쵸. 그게 제일 우선이지. 내가 그래야 운전도 좀 더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잠을 좀 더 자야 어쨌든 졸음운전 이런 것도 안 하고, 내가 몸이 조금 더 편해져야 이런 다른 일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없네.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인터뷰는 이야기는 마쳐보도록 하고요. 많은 도움이 뭐 현실적인 이제 지금 현 집 차주가 말하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이거를 좀 끝까지 시청해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